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네. 혹시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 한두 번은 참아보기도 합니다. 바쁘겠지, 잊었겠지 하며 이해해 보려 하죠. 그래도 미련이 남아 혹시나 하고 기다려도 보고 한 번쯤 먼저 연락 주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침묵뿐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끝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 마음 한편이 서운하고 괜히 내가 더 초라해진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 관계는 내가 애써야만 유지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이 관계 계속 이어가야 하나? 허무함과 섭섭함이 뒤섞여 괜히 내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정말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정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도 연락 문제로 혼자 애쓰고 속상해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분명 그 마음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나만 애쓰는 관계, 지치기 쉽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내가 먼저 연락하고 잘 지내? 라는 말도 항상 내가 먼저 꺼내고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약속 장소를 정하는 것도 언제나 나의 몫이 되어버린 관계 말이에요. 처음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적극적인 편이니까. 먼저 연락하는 게 뭐 대수인가 싶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초반의 선자 씨는 퇴직 후에도 몇몇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자주 만나는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언제나 모임을 만들고 장소를 정하고 식당 예약까지 모두 선자 씨가 했죠.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고 이 친구가 바쁠 수도 있으니 내가 조금 더 챙겨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선자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만 연락할까?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이 사람은 나를 찾을까?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멈춰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결국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 관계는 내가 애쓸 때만 존재하는 거였다는 걸요. 사실 상대는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는 그저 자연스럽다고 느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런 표시도 없을까? 이런 생각은 결국 지침과 허무함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관계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한쪽만 계속 손을 내밀면 결국은 공허함만 남습니다. 나만 애써야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건 진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용기를 내서 그 손을 거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애써온 거라면 이젠 나 자신을 지치지 않게 하는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사실은 거리두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필요하면 연락합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뭔가 털어놓고 싶을 때, 혹은 기쁜 일이 생겨서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사람. 그게 진짜 마음이 가는 관계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끝까지 아무 말 없는 사람들. 답장은 해도 무덤덤하거나 정말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50대 중반의 선우 씨 이야기입니다. 선우 씨는 한 직장 동료와 오랜 시간 친하게 지냈습니다. 직장을 떠난 후에도 종종 안부를 주고받으며 함께 식사도 하고 가까운 여행도 다녀오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에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답장은 점점 늦어지고 만나자는 말에도 이유를 대며 계속 미뤘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우 씨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싫어진 걸까? 뭔가 불편한 건가? 그리고 마침내 마음 먹고 다시 연락을 끊어보았습니다. 결과는 한 달, 두 달,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선우 씨는 깨달았어요. 그 친구는 조용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우리는 종종 상대의 침묵을 무심함이나 바쁨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짧은 안부 정도는 나누게 되어 있어요. 연락이 없다면 그건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은근한 선 긋길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혹은 지금은 그 관계가 부담스럽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 이어가면 결국 나만 민망하고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낍니다. 왜 자꾸 연락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 이런 관계는 정리라기보다는 배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도 편해지고 나도 마음을 덜 쓰게 되니까요. 내가 다가가려는 만큼 상대도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 시간 내 인생에 쓰세요.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어디에,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괜히 눈치 보고 답이 없는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혼자 괜한 걱정을 하고 그렇게 마음 쓰느라 하루가 뿌연 기분으로 흘러가 버린 적 한두 번 아니셨을 겁니다. 이번엔 60대 초반 정자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자 씨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연락하던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정자 씨가 먼저 안부를 묻고 생일이나 명절이면 잊지 않고 메시지도 보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나중에 보자는 말만 반복할 뿐 정작 먼저 연락을 주는 적은 없었습니다. 정자 씨는 섭섭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또 애써 넘겼죠. 그러다 어느 날 너무 허무해졌습니다. 자신은 늘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는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그 시간 나한테 쓰자.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등록했고 평소 해보고 싶던 수채화 수업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어느새 수업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내 시간의 주인공을 남이 아니라 나로 바꾸는 순간 진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괜히 마음 쓰느라 나의 소중한 오늘 하루를 버리지 마세요. 그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거나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가 나를 아끼기 시작하면 진짜 인연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끌리는 건 외롭고 지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번째, 관계의 기준.
내 마음이 편한가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종종 이런 기대를 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하지만 세상은 늘 우리가 바라는 만큼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대는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그걸 꼭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자 씨는 자신보다 몇 살 어린 후배와 꽤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만 하면 밥을 사주고 명절 때면 작은 선물이라도 먼저 챙겨줬죠. 마치 가족처럼 마음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자 씨가 몸이 아팠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그 후배에게 알렸는데요. 돌아온 반응은 아, 그러셨구나.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딱 이 한 줄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죠. 경자 씨는 몹시 서운했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마음이 억울하고 또 허탈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준 만큼을 바라는 건 결국 내 욕심이었구나. 후배는 그냥 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었고 자신이 기꺼이 해줬던 그 마음도 결국 스스로 괜찮을 때까지만 하는 게 맞았다고요. 관계의 기준은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가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편안한가입니다. 내가 먼저 주고 싶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그게 기쁘고 부담 없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면요. 하지만 내가 준 만큼을 꼭 돌려받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그건 기대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내가 어디까지 노력할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 내 마음이 편한가. 그 선을 넘기 시작하면 애정도 관심도 결국은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당신 마음이 불편해지는 지점에서 멈추는 연습도 꼭 필요합니다. 그게 결국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요. 진짜 좋은 관계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가끔 소식만 주고받아도 그냥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몇 달 만에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만났을 때 괜히 반갑고 말없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런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굳이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머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로 지치고 계신가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끊어질까 봐 억지로 이어오던 인연이라면 이젠 그 손을 과감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소중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누구를 잃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는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마음의 응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